총 제작비 600억, 동백꽃 필무랩의 임상춘 작가와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의 김원석 감독이 만났고 난 그냥 빨리 나 늙었으면 좋겠어. 아이오 박보검이라는 화려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양관식이 너 땡겨! 너 땡기라고! 볼 거 없다 볼 거 없다라는 말이 줄줄이 나오는 요즘, 딱 타이밍 좋게 나온 폭삭 속았수다. 나오자마자 전반부 4화까지 보고 왔는데요. 저는 감히 이 드라마가 제 올해 인생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게 먹이기만 하고 꼬시질 않네. 그래도 시집은 안 가. 꼭 제주의 날씨와 바다처럼 아름답게 몰아쳤던 폭삭 속았수다. 스포일러 포함 전반부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땡큐한 시절 노빠꾸에 그들이 있었다. 아이유라는 배우가 천천히 필모를 쌓으면서 이제는 정말 믿고 볼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아저씨에서 정말 물기를 트고 호텔 델루나 브로커에서 정말 좋은 연기를 했는데 여기서 폭삭 속았수다를 연기하게 됐으니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정말 아이유 배우의 인생 캐릭터를 만난 것 같아요. 작두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요. 정말 애순이 그 자체고요. 몇몇 장면은 연기를 감탄이 나오는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문소리 배우와 함께 애순이를 맡았잖아요. 아이유가 10대에서 30대의 애순이, 그 이후에 애순이를 문소리 배우가 맡았는데 두 배우의 싱크가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좋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히려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둘 다 그냥 애순이로 보이더라고요. 톤도 비슷하고 옆태도 되게 비슷해서 그냥 애순이가 나이 든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배우의 싱크도 좋고 아이유 배우의 에너지까지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부분에서 애순이 말고 금명이라는 애순과 관식 사이에서 나온 딸이 있는데 이 캐릭터도 역시 아이유 배우가 맡았거든요. 근데 애순이와 확실히 차별화된 톤과 표정,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르게 연기를 해서 분명 같은 배우가 연기하고 있음에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게 미래와 과거를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보통 배우가 같은데 같은 작품에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캐릭터로 나오게 되면 관객과 시청자는 헷갈릴 수 있고 혹은 차별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반감이 들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연출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유 배우는 이걸 정말 잘합니다. 오히려 아이유이기 때문에 중년의 애순이와 더 잘 어우러져요. 금명이가 엄마에게 모질게 굴어도 그런 금명이에게 엄마의 인생도 인정해주라고 말하는 장면은 아이유와 문소리였기 때문에 울림이 생겼어요. 만약 다른 배우가 금명이의 캐릭터를 맡아 연기했다면 이 장면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죠. 앞으로 정말 많은 회차를 이 두 배우가 끌어가게 될 텐데 아마 앞에 사화를 본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문제 없겠다. 두 배우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고. 나 너무 좋아. 박보검이라는 배우는 잘생겼지 연기 잘하지 심지어 스캔들, 인성 논란 하나 없는 정말 좋은 배우잖아요. 그런데 최근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캐릭터 작품이 없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차이나타운과 응팔99달 정도가 이 배우가 명확하게 기억나는 작품입니다. 물론 최근에 원더랜드 속 연기도 캐릭터도 좋았지만 영화 자체가 끌어가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 기억에 그렇게 좋게 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삭 속았수다는 박보검의 연기도 캐릭터도 레전드입니다. 이 말없이 단단한 무쇠 같은 관식이 한 번씩 애순이한테만 나오는 사슴 같은 눈망울은 박보검이니까 소화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물론 교차 편집으로 이어지는 박해준 배우도 너무 좋고요.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관식이 폭행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모른 척 해주고 새벽에 배웅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 아이유의 연기도 좋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박보검의 연기도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박복한 스토리는 한국 드라마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따뜻한 순간 드라마와 녹아드는 캐릭터들 때문에 이런 작품을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도 엎어. 네가 엎기만 하면 뒤는 내가 다 처리할게.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입체적인 이유는 물론 주연 배우들의 열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조연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조연 캐릭터 중에 한 캐릭터도 어색하거나 아쉬운 게 없어요. 특히 애순의 엄마로 나오는 광래의 여매란 배우, 연기를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해요. 얼굴만 봐도 눈물 버튼이고 어떻게든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어머니 캐릭터를 정말 잘 소화합니다. 어쨌든 스토리의 앞부분은 이 배우와 아역이 끌고 가는데 이 서사의 깊이를 아역 배우와 여매란 배우가 완벽하게 써냈습니다. 애순아, 쫄아붙지 마. 너는 무지개 살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천 역할의 김용림 배우는 이 연세에 말도 안 되는 에너지로 장면을 압도하는데 사실 80대 중반의 연세로 막 뛰시고 팥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양배추를 엎고 힘든 씬이 많은데 정말 에너지가 남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거기에 잠깐 나왔는데도
서서 한 바가지를 들이부은 것 같은 나문희 배우도 말할 것도 없고 해녀 이모들의 차미경, 이수미, 백지연 배우들은 어벤져스 멤버들만큼 든든함이 있죠. 그리고 의외로 민옥의 엄지연 배우가 이 애순이에게 완벽한 서포팅을 해줍니다. 병철이 재혼하려고 데려온 민옥은 처음부터 광래의 사진을 떼는 듯하면서 애순이와 갈등을 빚길래 딱 봐도 이 캐릭터는 악역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애순이가 가출할 때 보석이랑 옷을 훔쳐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순이가 결혼 후에 다시 찾아간 민옥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또 애기도 잘 못 보고 재혼한 남편의 자식은 무심하게 방치시키나 보다 했는데 정들어서 다른 자식들도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죠. 또 거기에 자전거를 가져가는 애순이한테 고작 그것만 가져가냐고 애순이가 못해간 혼수를 챙겨두듯 바리바리 챙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나중에 애순이와 관식이가 분가했을 때 월세가 밀리는데 도희정이라는 사람이 장학금이라면서 월세 3개월치를 보내거든요. 이게 민옥이 보낸 것 같습니다. 내가 금명이한테 주는 도의적 장학금조로. 이렇듯 드라마는 정말 조연들이 완벽하게 극을 서포팅하면서 잠깐 아쉬울 수 있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너는 진짜 큰 시인이 될 것 같아. 사화가 끝나고 넷플릭스에서 2막 예고편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서 보이는 주요 장면들을 통해 2막 스토리를 대충 한번 예상해보도록 해보죠. 일단 일자리를 잃은 것 같은 관식에게 굴물 걱정을 왜 하냐, 내가 있다라는 말로 위로하는 애순이가 나오는데 관식은 그런 애순이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배추 달아요. 한마디를 못하는 문학소녀가. 그리고 장인아와 장사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애순과 관식, 이후 무사히 출산한 듯 갓난 아이를 얻고 있는 관식과 또다시 선장과 엮이고 있는 애순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애순이 팔에 부계장이라고 쓰여있는 완장을 차고 있는데 이어서 선장선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이다이 붙어보지 뭐. 아마 부계장에서 어촌계장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작품이 임상춘 작가가 정말 현지에서 오래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 제주에선 홍경자 어르신 12년 동안 어촌계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는 제주도에서 여성이 지책을 맡은 최초의 사례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여성 최초의 어촌계장으로 애순이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촌계장은 어촌계 행정과 지선어장의 폐류, 해조류 채취 작업부터 각종 어촌계의 어업관리까지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 마냥 애순이 어촌계장을 잡게 되거나 부계장으로서 이쪽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면 그동안 선장 상기를 했던 각종 비리, 주민들의 불만사항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봅니다. 사실상 금명엄마만큼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대통령을 하겠다던 요망진 애순이는 어촌의 대통령 어촌계장으로 영부인하겠다는 관식의 꿈도 이루어지는 좋은 이야기지 않을까. 제발 그렇게 사이다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봄볕에 오라방가심이 타는 걸 왜 애순이만 몰라줄까니? 그리고 이후 금명이 시점으로 이어지는데 결혼을 반대했던 화초 좋아하는 니네 엄마도 등장하고 그 앞에 금명이의 남친처럼 보이는 이준영 배우도 함께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미래 시점의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네요. 좋아. 나 너무 좋아. 정말 오랜만에 사람 냄새나는 웰메이드 작품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 인생 작품인 우리들의 블루스와 나의 아저씨 동백꽃 필무렵처럼 휴머니즘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며 기다리는 작품이 생겼습니다. 벌써 모든 캐릭터한테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는데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초반까지의 느낌을 점수로 남겨볼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가라면 돈 주고 영화관에서 다시 볼 정도의 작품, 스트리밍은 돈 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시 볼 작품,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다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폭삭 소가수다의 전반부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 다시 보기 지수는 제갈람입니다. 시대극에 제대로 몰입하게 한 리얼한 세트, 제작비 600억이라는 말이 돌만한 퀄리티에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리얼했습니다. 돈을 주고 다시 보라고 해도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자식에게 자전거 하나 태우기 위해 봄을 꺾고 청춘을 꺾은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해줄 이야기, 또 한 부부의 인생 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4화까지 보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폭삭 소가수다를 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을 통해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